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관련한 본세요. 독립한 세금이라고 하는데 독립세 또는 본세라고도 하는데 이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그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낼 때 그 법에서 정해진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을 한번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한번 편하게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로 농특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는 아직 뭐 계산 못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취득하는 가격이 1억짜리다 그러면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요. 취득세 매매로 취득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4%예요, 세금이. 자, 표준세율 미리 말씀드리면 처음 오신 분들 1억에 4%니까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취득세는.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 400만 원 내요. 자, 그리고 취득세 납세무자인 을은 취득세 4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이제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취득한 가격에다가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하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2%예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자, 산출한 세액 1억이 2%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로요? 예? 몇 프로? 10%로 농특세가 부과된대요. 200만 원에 10%니까 얼마입니까? 네? 20만 원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시면 표준세율을 그래서 농특세 구할 때는 2%로 적용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되고요. 니은번 얘기는 지금 안 배운 얘기라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지방교육세요. 또 취득세 납세무자는 농특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내요. 지방교육세. 기억번 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요.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부과된다는 얘기냐면 취득한 가격 1억 원에다가 표준세율 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지금 4%가 표준세율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라고요? 2%를 빼래요. 자, 그러니까 몇 프로 적용돼? 2%. 자,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억에 2%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 자, 요거에 몇 프로로요?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대요. 자, 200만 원에 20%니까 얼마입니까? 40만 원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취득세는 자, 얼마를 내는 거냐면 자, 400 얼마예요? 400 얼마입니까? 60만 원의 세금을 내요. 취득 관련 세금을. 그래서 460만 원. 그래서 약 4.6%의 취득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일 때가 그런 거고 나중에 처음 오신 분들은 배우고 또 공부했던 분들 이게 주택일 때는 이제 물론 세율이 더 낮아져요.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 납세무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계산해서 함께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확히 세율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정확히 하시면 되고요. 지방교육세도 니은, 디귿, 리을번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목, 자, 지방교육세하고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부가세로 내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등록면허세액이 몇 프로? 20%로.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얼마? 2만 원의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자, 등록면허세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요? 농어촌 특별세도 또 부가세로 부과돼요. 감면받은 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또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없어도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자,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요. 감면세액의 20%로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 지방교육세 함께 내는데 재산세액이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10만 원이면 얼마? 2만 원에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재산세. 자, 그 다음에 근데 재산세 부가세목은 아예 우리가 외우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재산세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 이름처럼 재진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재진이.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예?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느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목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종농이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종농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종부세 납세문제는 농특세를 함께 내는데 종부세액이 몇 프로요? 20%.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 이름처럼 우리가 외웁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걸 서로 뒤바꿔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고 바꿔요. 아니고 자,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뭐다?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을 때만 양도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기 있을 때만 그래요. 감면세기 없을 때는 양도세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기 몇 프로?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기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 농특세가 이렇게 감면받은 세액에 20%를 부과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만약에 1,0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2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면 감면받은 세액 200만 원에 몇 프로? 20%. 자, 그래서 200만 원에 20%니까 2는 4 얼마입니까? 40만 원에 농특세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고개를 듭니다. 이걸 외우신 이제 이번 수능부터 외워야 되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건데 뒤에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난 1, 2월 강의를 반드시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온다고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온다?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이 몇 프로? 20%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요. 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핵심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아까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고 출제 배정 말씀드렸고 조세에 의해서 딱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허용돼?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그럴 때 물납이 허용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지방세는 안 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분할 납부요. 지방세에서는 뭐가 허용되느냐? 재산세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자,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네,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됩니까? 네,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등이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다시요. 물납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납부 됩니까? 안 됩니다.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 됩니까? 예,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종부세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양도소득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과세주가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고 지방소득세만.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도세입니다. 자, 어렵고 없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 특광도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적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돼 있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나 자치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데 사용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 목적세인데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우리 어떻게 외웠다? 교교농지입니다. 교 뭡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가 목적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얘네들 교교농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운 것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요. 자,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기억해야 됩니다.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목 다시 부동산 관련한 본세목과 그 부가세목.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모두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다?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세 납부세 양도소득세 납부세계 부가세 납부할세계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고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 20%로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런 정도 딱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이거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자, 부동산 우리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이론 5, 6월 과정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제가 또 똑같이 우리 교재에 있는 요 표 내용이 요약집에도 그대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세목들 공부가 좀 됐을 때 정확히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면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맛배기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방교육세도 자 취득세 부가세죠.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고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자, 상속 증여받으면서 자 내죠.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으면서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 그 다음에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재산세 그 다음에 나오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데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공부했던 분들 얘는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자,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항상 같이 유유상종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만 허용되지 않고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앞으로 공부할 때 또 공부했던 분들은 항상 누가 같이 나와 있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납, 분할납부 해놓고는. 그래서 얘도 부동산,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그런 보유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또 나왔네요. 지방교육세가 또 나왔어요. 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했는데 얘는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뭐예요?
보유 시에도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따가 이제 또 보겠지만, 얼핏 보겠지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뭐도 보유에도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재산세 부가세일 때 뭐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요. 자, 여러분, 부가세라는 애들의 특징을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관련 독립세, 우리가 본세라고도 하는데, 본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부과돼서 받는 부가세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받을 때, 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그래요.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공통적으로 부과되는데, 그럴 때 지방교육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제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면 이 부가세라는 녀석들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본세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다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간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얘기냐면 MBC TV 그 TV 얘기를 자꾸 제가 전파견문동 얘기를 해드리는데, 하여튼 어떤 TV 프로그램, 옛날에 MBC TV 프로그램에 어떤 이경규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 나와 있고 스튜디오에 유치원 다닌 어린애가 나와서 단어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단어를 말하면 안 되고 힌트만 줘요. 그래서 부부싸움 그러면 우리 시청자는 볼 수 있어요. 부부싸움. 패널들 몰라요. 자, 얘가 나와서 힌트를 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 놀고 있으면 그 단어를 유추하는 건데 못 맞추면 두 번째 힌트를 줍니다. 점수가 떨어지겠죠? 네, 두 번째 힌트를 줍니다.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뭐 이러면서 힌트를 줍니다. 부부싸움이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개 부가세를 설명한 다음에 저 부가세를 말하지 말고 유치원 다니들한테, 그리고 여기 나와서 어른들, 광명 배움고시학원 어른들한테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딱 나와가지고 그때 달라요 이러면서 힌트를 줍니다. 부가세는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앞으로 이제 쭉 그렇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유시에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있죠? 예,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예전 17회 시험 때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렇게 문제 나왔는데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그랬는데도 그런 문제를 다 맞춘 줄 알죠, 여러분들? 다 맞췄을 것 같죠? 상당수 수험생들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 나오니까 그냥 재산세 찍고 넘어가는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지방세고, 보유시에 부과되는 국세는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자, 그리고 뭐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부동산, 자, 취득과 보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 얘네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상속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그 외에 나머지 세금들은 이게 지방교육세처럼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지금 생략합니다. 어떠간에 자, 이렇게 보시고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유통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유통은 부동산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소유권 가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 보유에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과세. 어떤 게 대표적인 보유과세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 대표적인 보유과세입니다. 교재를 봅니다. 20페이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번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하고? 유통과세. 보유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하고? 보유과세.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옳게 짝져진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로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1페이지 있잖아요. 20페이지 내용을 읽어보시는 거고, 21페이지 이 표 내용이 있잖아요. 표를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애들은 왜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은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들은 다 동시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 내용 그래가지고 이제 동시부가 되는 얘네들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시마이론 때 완벽하게 이제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취득과 보유,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절 조세 용어 정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쭉 넘어갑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 읽어보시되 굳이 모르겠으면 알려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필요한 말들은 배우게 되고 대충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4페이지 15번 조세 징수, 양가로 16번 가산세, 가산금.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중요 표시는 양가로 15번, 16번에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징수 방법이요. 여기를 다 지우고 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지우고요. 처음 지금 3월 달에 공부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셔가지고 또 다시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작년에 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또 안 해가지고 오늘 처음 요번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자, 그런 건데, 대부분은 지금 공부했던 분들이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럴 것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죠. 이제 지금부터는 반드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지금부터 공부하면 여름에 힘들어가지고 퍼집니다. 수업을 빠지지 말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거 조금씩만 이렇게 복습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복습이 어떤 분은 도서관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복습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슬쩍 복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공부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장땡은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짜투리 시간 같은 것을 항상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집에 가는 시간,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니면 물론 운전할 때 또 조심하긴 하셔야죠. 걸어가면서 하면서 또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산보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시간에 주로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리마인드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서 좀 공부했던 거 한번 훑어보고, 암기할 상 같은 거는 중요한 것들은 암기하려고 까먹더라도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셔야 돼요. 학원만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4페이지 거기 펴놓으시고 일단 쭉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경주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하고 거북이 중에서 누가 이겼어요? 어떤 분은 토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동화책을 안 읽어보시면 어때? 그 흔한 얘기를.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했는데 결국은 토끼가 자만하다가 거북이한테 졌죠? 그날 이후 스토리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드렸네요. 그날 이후 스토리. 하여튼 그날 그 토끼가요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저 자만하다가 졌잖아요. 어이없이 거북이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토끼의 망신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오고 있는데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가지고 달팽이 한 마리가 있죠. 길에서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너 토끼, 너 거북이한테도 너 달리기 하다가 졌다면서 막 놀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토끼가 달팽이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잤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있잖아요. 절치부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절치부심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훈련합니다. 그래서 원래 토끼가 엄청 빠른데도 맨날 이제 막 달리기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력 막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돼가지고 다시 있죠? 토끼가 거북이를 찾아가가지고 야, 한 판 다시 붙자.
그래가지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준비 땅 하니까 있죠. 토끼가 원래 빠른 데다가 1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쏜살같이 막 해가지고 있죠. 결승전에 다 왔어요. 결승선을 딱 넘으려고 하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예능을 하는 이 토끼는요, 있죠? 그냥 딱 넘어버리면 뭐 이거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저기 했는데 예능을 하는 토끼는 예능의 세계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이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겨우겨우 이렇게 힘들게 따라왔을 때, 저 앞에 있을 때, 야야 거북이 탁 하면서 탁 결승선을 넘으면 극적일 것 같아가지고 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데 있죠.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거북이가 와야 하나요? 안 오지.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까무룩 또 잤어요. 그러다가 눈 뜨니까 벌써 거북이가 지나버렸어요. 이 토끼는요,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만하다 또 또 했다는. 그래가지고 자만하다가 또 져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뭐 2차만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5월달이나 6월달 돼서 슬슬 이제 학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차 과목 같은 것은 암기할 것이 많은데 오히려 1차보다 더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그 1차는 그래도 이해하고 있으면 한 번 올려놓고 한 번만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해 플러스 뭐예요? 암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문제 빨리 풀 수 있고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만해가지고 뒤늦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막 열받아가지고 있죠. 그냥 저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은 이제 된탕 술 먹고 있죠. 막 자고 있는 데 있잖아요.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막 무시하려고 그랬더니 막 노크 소리가 들려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 예? 달팽이가 있잖아요. 1년 전에 발로 차버렸던 달팽이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 시방 날 찾냐? 이 얘기였는데 자 여러분 하여튼 봅니다. 징수 방법인데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실망할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분들이 합격해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보다 뭐 그 사람들이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자만할 것도 아니지만 실망할 것도 아니고 항상 지금부터는 근데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세금 징수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이렇게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 과세표준이라는 거 있죠?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해요. 아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 예. 자, 그럴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 종가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그렇고. 자, 이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면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이거 아까 배웠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라는 것은요. 우리 같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또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가 이 과표를 결정합니다. 세율은 납세의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은 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은데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할 것이냐. 자 그랬을 때 먼저요. 우리 같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을 1차적으로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에게 자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지방세랑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 납세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다시요. 신고, 납부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같은 징수 방법은 과세주체에 많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 있잖아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설명을 들으세요. 필기하지 말고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아래처럼요, 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의 끝. 자,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고지서를 갖고서.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혼동해서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산세, 가산금.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요,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세금 다시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 징수할 때, 발부할 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이 됐다. 예를 들자면,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을 여기다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고지서를 바꿔서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또 세금을, 자,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가산금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를 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봤어요? 보통징수.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는데요. 어떤 게 그러냐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부로 나눠지죠.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또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 자,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는요,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본세율에서 부과되는 부가세는 아까 유치원 날인 어린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때 얘도. 자,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더 있지만요, 얘네들만 알면 돼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뭐라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얘도 뭐라고요?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고, 가산세 적용되지만 모두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여기 보세요.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징수 순서상 보세요. 흐름상 뒤에 나온 요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금, 자,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냈는데 안 내면 여기다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3%의 가산금 붙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120만 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잖아요.
재산세들하고 재산세 보통징수. 그 다음에 재산세 나오면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것은 신고납부인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은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처럼.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요. 자, 부가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재산세, 재진이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뭐고? 보통징수입니다. 등등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등등.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또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얘도 정부 부가가세 합니다. 근데 원칙이 그래요. 예외가 있냐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인데 납세무자 고지서를 딱 보고 에이 이런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에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자, 원칙은 정부부가세고요. 또 원칙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요. 자, 상속세나 증여세도 얘도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 정부 부가가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얘도 정부 부가가세고. 자, 이렇게 해서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돼요. 정부 부가세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은요 다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해가지고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흐름을 눈에 딱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어서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고납부 방법은 원칙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추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은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딱 2가지만 알아도 돼요. 뭐 3가지, 일단 2가지.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물론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이런 애들이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죠? 자동차세 내려고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또 보통징수합니다. 또 주민세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균등분 주민세라는 것은 고지서 한 번씩 날라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부가세고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은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입니다. 신고납부법입니다. 신고납부, 국세인 신고납세, 의 신고납부란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이요. 밑줄이죠.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혜동가람이, 지방소비세, 지혜동가람이, 지방교육세, 지혜동가람이, 지방소득세, 지혜동가람이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또 소득세 미줄이었으면 양도세 포함 미줄이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미줄이죠.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밑줄. 보통징수, 국세인 정부부가세.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의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에서 재산세 밑줄,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친구 밑줄이요.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밑줄이요. 등등. 국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자, 특별징수란 지방세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인데 징수의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근소세 월급 찍을 때 세금을 떼고 주죠. 이런 것을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또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뗍니다.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것은 근소세는 근로소득세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자, 뭐 은행에 여러분들이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세 같은 것도 그렇지만, 자, 이거 납세 의무자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요. 그 사업주는 징수의 의무를 부여한 그 징수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럴 때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자, 근데 사업주는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자, 조금씩 보세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의 세율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이제 계산되고,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함께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데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징수요. 특별징수. 그래서 말뜻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거기 예를 보니까요. 특별징수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요. 밑줄이요. 여러분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갖고 있다가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거기다가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거 한 가지만. 그 옆에다가요.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예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인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거기다 한번 적어놓습니다. 취득세의 짝은 등록면허세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비교 정리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아까 사업주가 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함께 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두 가지만 일단 밑줄 그어놓습니다. 특별징수하는 세금 됐습니다. 양가로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입니다. 자, 가산세라는 게 뭐냐? 의의를 봅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한, 보니까 잠깐 고개 한번 드시고요. 어깨 한번 돌리시고. 아이고, 여러분들. 몸을 좀 푸시면서. 자, 양가로 16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및 가산금인데, 시험에는 뭐, 종합문제로도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가산세 의역.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신고납부 의무 같은 것을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죠?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까 그랬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 나온 게 이게 어떻게 앞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특징을 봅니다. 기억번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등과는 구별됩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그렇죠? 가산세부터는 여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런 것들. 연필로 슬슬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래서 가산세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고 20만 원 가산세가 계산되면 요거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고 다만 계속 밑줄입니다.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순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밑줄이 다 거져 있어야 되죠?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급번호 가산세는 납부할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가산세 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 종류는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가산세 종류. 보시면 가산세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산세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자, 가산세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가산세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가산세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가산세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가산세는 먼저요. 특징. 자,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그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이제 자 적용되는 거고요. 불성실했을 때 그 다음에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데 가산세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그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그랬고 금방 다 읽었잖아요. 또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근데 가산세는 여러분 가산세는 이 1, 2, 3, 4가 자꾸 저쪽으로 기울어 가네. 자, 가산세는 보시면 얘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한다.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특징을 갖고요. 가산세는 종류를 한번 보시면 가산세는 어떻게 나누냐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봅니다. 신고를 불성실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또 신고하긴 했는데 세금 계산 잘못해가지고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차별 없이 그냥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하는데 40%, 그 다음에 20%,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는데 자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과소신고를 했다 그러면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이렇게 40% 가산세율이 적용되고요. 20%는 그런 말 없이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20%.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분세액의 10%,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거 깔아놓고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0.0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1만 분의 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만 가산세는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딱 알아두시고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렇게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0.03%율로 만분의 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거기 교재 25페이지 3번 가산세 종류 있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번 무신고 가산세,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 여기 밑줄이요.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끝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 20%.
국세 똑같습니다. 니은번 부정한 방법으로 부신고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납부세액이 100분의 얼마? 40의 가산세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의 가산세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 국세 똑같고요. 디귿번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여기 비추입니다. 과소신고분,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 10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었는데 80만 원만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된 금액이 80만 원이면 과소신고분세액 얼마입니까? 20만 원에 10%니까 얼마? 2만 원.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자,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밑줄이요. 자, 넘어갑니다. 국세 똑같고요. 26페이지 리을번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의 전부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쭉 밑줄이고 A번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차지한 비율을 산출한 세액 곱하기 계산한 금액 아유 복잡하게 되네. 100분의 얼마? 40. 거기만 밑줄입니다. B번, A번과 B번을 각각 구해서 합한 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 낮고요. 그냥 40% 숫자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내용 보시면 부정행위 그래서 물론 이제 부정행위는 이제 어떤 부정한 방법이냐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지 줄 긋고 열 필요 없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방법 이런 거. 자 읽어보시고 미음번 26페이지 쭉 내려가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75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지방세 같으면요 한도가 있어요. 자, 한도가 있는데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최대 1만 분에서 0.03%씩 붙게 되는데 최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요? 75%를 한도로 해서 적용됩니다. 최대 75% 한도로. 최대. 자, 그래서 75% 한도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27페이지 자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실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인데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최대 몇 프로까지만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만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자 27페이지 그 국세 보충 내용 다 똑같고요. 거기 바탕색 박스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부과 결정까지 고지서 날라왔을 때는 결정까지 기간에다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 그래서 법령 정하는 이자율이 지금 1만 분의 3이거든요. 0.03%.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미달 납부한 세액이 몇 프로씩? 0.03%씩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다 봤고요. 한쪽 가르친 2번 가산금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가산금에 대한 얘기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중요한 내용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